야근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 그런지 사무실 불이 꺼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그날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하게 굳어 있었고 괜히 피곤함이 더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같은 층 다른 팀 사람.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인사. 저도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다들 바쁘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괜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척을 했습니다. 괜히 어색한 침묵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즘 야근 자주 하시죠? 다시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이네요. 저도요. 짧은 대화였는데 그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의도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 이쪽이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네. 버스 타야 해서요. 저도요. 똑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길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딱히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일 얘기, 회사 얘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대화.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처음 대화하는 사람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제대로 얘기해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간격.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의식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 작은 숨소리, 그리고 가끔 느껴지는 시선. 집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갑자기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한 20분 정도요. 생각보다 가깝네요. 그쪽은요? 저도 비슷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버스가 몇 정거장을 지나고 제릴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또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는 다시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어색함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쪽도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지는 길목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내일도 늦으시겠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또 보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냥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퇴근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침묵, 버스에서 느껴졌던 거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말. 또 보겠네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딱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우연이, 그 짧은 대화가, 그 스쳐 지나간 눈빛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시작이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출근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웃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관계가 생각보다 더 오래 이어질 거라는 걸.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침이 되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보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좀 일찍 나왔어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왠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 어제와 똑같은 공간. 그런데 기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덜 어색했고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제 집은 잘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덕분에요? 같이 가서 덜 심심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과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도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순간 괜히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같이 앉게 되었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보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서로가 느끼고 있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버스를 기다리면서였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밤 공기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시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시선을 피한 채 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고 같이 다니고 이런 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오해받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 순간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우리 선 넘지 말죠. 그 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라는 걸,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걸. 네, 그게 맞죠.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딱 여기까지만. 그날 우리는 그걸 약속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기로. 이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점심시간, 우리는 또 마주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같이 앉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컵을 건네다가 손이 스쳤을 때 아주 잠깐이었는데 둘 다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거리를 두려고 했고 대화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의식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각자 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건물 밖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둘 다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건 진짜 우연이네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 그리고 결국 우리는 똑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거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괜히 말을 꺼내면 뭔가 더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똑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잠깐 후 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약속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기로, 이상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고 점심시간에 같은 타이밍에 식당에 들어가고 퇴근길에 같은 버스를 타는 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우연이 너무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이미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쪽도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 침묵조차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일부러 일찍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글쎄요.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그런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일부러요. 말하고 나서야 조금 직설적이었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피하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가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행동 같았으니까요. 대신 각자 따로 나왔습니다. 시간도 일부러 조금씩 다르게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잠깐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우연이네요.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자리가 없었고 우리는 서서 가야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몸이 조금 흔들렸고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가볍게 팔이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둘 다 동시에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거리를 완전히 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아주 미묘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우리.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이라는 걸. 요즘 그 사람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자꾸 겹치네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이거 진짜 우연 맞아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다고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고 아니라고 하기엔 딱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서로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조금씩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서 마주쳤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가끔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그 카페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보네요. 그러게요. 이제는 그 말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각자 커피만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멈춰야 되는 거 맞죠?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전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멈추려고 하면서도 전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다. 그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했던 그 생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먼저 타고 있지는 않은지.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0.5초 정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그 사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작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공간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린 채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안전한 선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각자 내리면서 이상하게 그 침묵이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우리는 일부러 다른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나갔고 그 사람은 일부러 늦게 나간 것 같았습니다.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은 안 보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가 올 리가 없는데도.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퇴근 시간.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늦게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안 가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길래 그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서로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하나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이미 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괜히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괜히 오해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좀 티 안 나게 해야겠네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화였는데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기기로 한 겁니다. 버스에 올라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나란히 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자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서로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서로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게 맞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런데 그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계속 같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괜찮으세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를 한번 읽고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록이 남는 게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로 지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지웠지?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밖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적은 식당. 여기 괜찮네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누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지. 그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만둘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미 들키면 끝인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연락은 짧게, 기록은 남기지 않게, 만남은 더 은밀하게. 그렇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부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계속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건물로 들어가면서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이제는 거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둘만 있는 공간. 예전 같았으면 어색함이 먼저였을 텐데 이제는 그 침묵 자체가 어딘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신경이 더 쓰였습니다. 아마도 비 때문이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서 비는 더 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의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퇴근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제자리로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그러면 조금 늦게 나가실 건가요? 그 질문이 단순한 걱정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순간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퇴근 시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바빴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서두르는 사람들, 우산을 챙기는 소리들. 저는 일부러 조금 더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직 안 나갔을 거라는 걸.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 복도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비 좀 약해지면 가려고요. 그 말이 핑계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바람 때문에 빗방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걸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쪽에 잠깐 들어갈 데 있는데 그 사람이 건물 옆 작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편의점 옆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 아래. 우리는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둘이 서 있기엔 조금 가까운 거리. 우산을 접고 나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소리 때문에 어색함이 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존재.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것 같은 거리.
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더 의식될 것 같아서.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는 거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까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 봐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거리도 비소리만 들리는 공간, 아무도 없는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점점 길어질수록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 그런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순간 아주 짧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어딘가에서 멈췄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먼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냥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 맞죠?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그런데도 모든 게 바뀌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 같은 자리, 같은 일상.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건넬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 시선을 피하고 거리를 조금이라도 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선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 자체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여전히 따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같은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시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어디에 앉을지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조심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의식했고 대화도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투였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리감, 수저를 내려놓는 타이밍, 물을 마시는 순간 잠깐 손이 가까워지는 거리. 그 모든 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좀 달라졌죠?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짧게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가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퇴근 시간. 이번에는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이거 점점 더 위험해지네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잠깐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맞네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처럼 거리감이 가까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이번에는 일부러 떨어져 앉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작은 움직임에도 의식이 쏠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진짜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이미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지만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이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해질 줄 알았습니다. 연락은 더 줄이고 만남은 더 피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면서도 동시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
예전처럼 사람 없는 곳을 찾는 대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괜찮겠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회사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평범하게 했습니다. 업무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 그런데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더 오래 머물렀고 작은 거리 하나에도 서로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긴장되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무서워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는 분명 숨겨야 하는 관계였고 들키면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긴장감 자체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타이밍을 맞추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늦게 나가시죠?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곳곳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늘 일 많으셨죠? 그 사람이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네, 좀 바빴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번에는 일부러 조금 떨어져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이러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진짜 들키면 어떡해요? 그 말, 예전 같았으면 경고처럼 들렸을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조금 후에 덧붙였습니다. 근데 안 멈추잖아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버스 안. 사람이 많았고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스칠 듯 가까워졌고 그 작은 순간들이 이상하게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 이러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요? 그 사람이 짧게 웃었습니다. 진짜 선 넘겠네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도 직접 듣는 순간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미 넘은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선을 어디까지 밀어도 되는지 서로 시험해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아슬아슬한 거리에서도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데 동시에 이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기 싫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처음은 정말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이후 잠깐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위험했던 거 아세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제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제야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놀랐어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확인하자마자 지우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한 줄.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바로 지우지 않는 날이 생겼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설마 들키겠어. 그 생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휴대폰 위치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드렸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그대로였고 알림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봤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변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표정을 봐도 어딘가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말투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아무렇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 안에 묘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네, 조금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 그 짧은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들킨 걸 수도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가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아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누가 눈치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메시지. 그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더 가면 진짜 끝이다.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생각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진짜 생각해 봐야 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 관계가 처음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슬아슬한 긴장도 아닌 끝날 수 있는 관계. 그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면서 그 메시지를 지울까 말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결국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이제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끝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들었을 때조차 저는 아직 완전히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가 대놓고 무언가를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 짧게 멈췄다가 흘러가는 대화, 그리고 괜히 길어지는 침묵. 알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업무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보내자마자 바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우리가 계속 마주쳤습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도 복도에서, 탕비실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해서 시선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더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일부러 따로 움직였습니다.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업무 때문에 자료를 전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자리로 직접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업무다. 아무 일 아니다. 계속 그렇게 되뇌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 자리 앞 주변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자료입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완벽하게.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려고 했던 순간, 잠깐만요.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팀 직원이었습니다. 8부에서 계속 신경 쓰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같이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 자리 바로 옆, 아주 가까운 거리, 피할 수 없는 위치. 저는 그 자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숨이 닿을 듯한 거리.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서로의 표정이 그대로 보이는 거리.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경은 오직 하나. 들키면 끝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 불안, 그리고 결정.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 진짜 위험하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두 분 요즘 되게 자주 같이 보이네요.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 요즘 프로젝트 같이 해서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구나.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이런 상황 오면 끝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할 때도 따로 나갔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흐름에 맡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보내고 나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약속을 잡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내일 퇴근하고 잠깐 볼 수 있어요?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 사람과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건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이제는 그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골목의 작은 카페.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분위기가 그날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일 계속 생각해 봤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위험해요.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아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에요. 그 말, 그 끝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끝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나는 의미로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더 가면 진짜 돌이킬 수 없다. 그 모든 생각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되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태. 그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8부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그 직원. 그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확신, 그리고 이해. 모든 걸 알아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도 그냥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끝났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우리 둘을 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서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버텨야 했습니다. 연락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저는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그런데 정말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안 만났다면 어땠을까? 혹은 조금만 더 일찍 멈췄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잘 지내요? 그 한 줄을 보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그건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